아산시 초사동에 있는 갱틱곡의 산이었어요. 등산로에서 밑으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내려가다가 딱 멈췄는데 널브러져 있는 사람이 보였던 거예요. 차체 목 부위가 절개된 상태예요. 감사의 달 5월을 맞이해 준비한 톡톡마켓 특별 이벤트. 전 상품 적용 가능한 4종 쿠폰. 4월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놓치지 마세요. 분위기가 여기 이쪽으로 바뀌니까 아주 나하고는 친숙한 느낌이 들어요. 예? 마치 이거 내가 조사를 하는 입장, 예? 막 이렇게 되면서 갑자기 자신감, 막 예? 집중력 막 이런 게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앞으로 계속 여기서 하면 안 되겠나 싶어요. 굉장히 분위기 있게 멋있게 잘 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내가 이제 화면을 나중에 보고 여기가 내가 잘 나오는 것 같으면 난 여기서 하겠다고 고수를 할 겁니다. 형사님 저번에 예. 녹화하셨었던 안동 친누나 살인 사건 예. 범인이 촉탁살이냐 네, 아니냐 네, 뭐 네. 그거에 대해서 또 전에 우리 박 PD님이 그 의견을 좀 달라고 하니까는 네 맞습니다. 구독자님 많은 의견을 달아주셨어요. 전동톱으로 살해한 사건에 대해서 네. PD님은 금품을 노린 계획적인 살인이다.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 촉탁살인이 아닌가라는 얘기도 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때 PD님이 의견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반반이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구독자님 한 분은 후라이드 치킨이냐 반반하게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그 말이 맞아요. 어느 쪽이라도 확실히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네. 근데 우리 형사들이 기본적인 생각이 어느 한쪽으로 단정을 못 져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더더군다나 내가 수사한 게 아니라서 내 감은 이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도 그게 그 섣불리 내가 어떤 단정 질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저는 반반이라고 말씀드린 거지. 이거는 이제 어떤 형사든 간에 어느 한쪽으로 깁니다. 생각합니다라고 아마 말 못할 거예요. 그거는 이제 형사들이 버릇인 것 같아요. 예, 그거에 대해서는 프라이드 치킨이냐 반반이냐 뭐 이렇게 말씀하신 구독자님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이 판결 내용에 대해서는요, 닉네임이 똘똘 다란쥐님, 네. 그분께서 이제 재판 결과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징역 12년 나왔다고 합니다. 너무 적게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이유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판결문에 자신을 죽여달라. 라는 자필로 쓴 그 유서 2장을 남겼다고 하는데 그거를 인정을 했대요. 자필 유서 2장을요? 예. 근데 아 그 제가 말씀드리고 제가 기록을 봤을 때는 어머니 앞에서 분명히 찢었죠. 찢었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생각하는 거는 아마도 어머니가 본 거에 대해서 그 피의자와 어머니의 증언으로 인해서 그 유서를 인정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남겼다면 필적 감정을 해갖고 그게 진짜 피해자의 것인지 확인했을 것인데 네. 찢었는데 피의자와 어머니의 증언으로 그걸 인정했다는 것도 참 아이러니하죠. 솔직한 얘기로. 그리고 양형의 이유로는요. 네. 폭력 전과가 없고 네. 그다음에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 그 사람도 정신질환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심신미약 상태하고 진정한 촉탁살인은 아니지만 그건 또 촉탁살인이 아니라는 거는 어느 정도 또 재판에서 인정을 하나 봐요. 네. 근데 피해자가 평상시 그 여러 군데 죽여달라고 했던 부분이 양형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12년이라는 그 판결을 받았는데 구독자님도 그래요. 중요한 거는 판사가 만약에 피고인을 그 정신 미약 상태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 피고인에 대해서도 정신과 치료 명령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왜 정신과 치료 명령을 안 했냐? 그 부분이 좀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구독자님 말씀하시는데 진짜 그 닉네임 마냥 똘똘하시더라고요. 예. 네. 진짜 이렇게 도움 주신 똘똘 다라님 정말 감사하고요. 네. 댓글도 많았어요. 네. 우리 이 사건을 보시는 구독자님들은 판결을 한다면 계획된 살인이다. 촉탁살인이 아니라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것도 지금 만약에 누나가 네. 유서가 있었다면 그날 왜 본인은 가출인 신고를 안 해요? 그렇죠.
예, 가출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법적 근거잖아요. 몇 달이나 지났었는데. 예, 그리고 가족들 중에 본인하고만 대화가 잘 이루어지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그걸 찢었다? 그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근데 그거를 인정했다는 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참 예. 아쉬운 판결 같아요. 예. 자, 그럼 그 이제 이번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아, 네. 오늘의 물론, 사건. 예. 네. 뭐 어떤 분은 뭐 재탕을 말씀하시는데 또 어떤 분들은 이거를 방송사에서 말씀하신 거하고 제가 또 이걸 재구성하는 거하고 비교하니까 그것도 재밌더라라는 네. 댓글이 있더라고요. 네. 틀에 짜여진 상태에서 대본대로 얘기하다 보니까 더 얘기를 하고 싶어도 얘기를 못했던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거를 저는 보고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고 같은 형사 입장에서 보고 그때의 심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네. 이 재구성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냥 들어봐 주세요. 네. 예. 이쁘게 봐주셨으면. 네. 그러니까요. 예. 자, 때는요. 2002년 4월 19일 새벽 일찍 아산시청 공무원 김 씨는요. 평소 새벽 등산을 자주 하기 때문에 홀로 등산길에 나섭니다. 자, 등산은요. 등산 코스는 아산시 초사동에 있는 갱티곡의 산이었어요. 이 산은 산길에 길을 만들어 갖고 가볍게 산을 오르내리는 등산 코스였단 말입니다. 자, 등산을 올라가 갖고 오전 7시경에 그 등산을 끝내고 등산로에서 밑으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내려가다가 걸음을 멈춰요. 딱 멈췄는데 그 뭔가 자세히 살펴보고 그냥 깜짝 놀라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 자리에서. 왜? 김 씨가 본 거는요. 바로 등산로 옆 그 비탈에 널브러져 있는 사람이 보였던 거예요. 예. 근데 흰색 셔츠가 가슴까지 말려 올라간 젊은 여성의 시신이었던 거죠. 네. 흰색 셔츠가 그 가슴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이 셔츠에 온통 피가 범벅이 된 거예요. 그거를 보고 아 이거 뭔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김 씨는 바로 112 신고를 합니다. 아침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산경찰서 전 형사들을 그 현장으로 다 집결을 해요. 그리고 과학수사팀도 도착을 해서 현장 감식을 합니다. 네. 자, 차체 목 부위가 절개된 상태예요. 잘랐다는 얘기죠. 아. 예. 이 목을 잘라하면은요, 이 대동맥이나 이런 것 때문에 피가 쫙 거기에는 분명히 비산혈흔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비산이 나면은 나무나 나뭇잎에 피가 튀긴 비산혈흔이 있어야 되는데 그 비산혈흔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를 보고 과학수사팀이나 그 현장에 갔던 형사들이 짐작은 여기에서 살해한 게 아니라 제2의 장소에서 살해하고 이쪽으로 사체를 유기했을 것이다. 네. 라고 이제 추정을 합니다. 네. 그 사체는요 바로 부검을 실시를 했어요. 근데 부검 결과는 피해자의 시신의 경부 절창살. 네. 아 이 발음이 꼬여요 이게. 그 쇠 청찰살은 아닌 뭐 이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 마냥 경부 절창상으로 그 밝혀집니다. 네. 그런데 그 직접 사인은 아니더라도 얼굴에 그 멍자국이 너무 많은 거예요. 거기다가 오른쪽 갈비뼈가 부러졌어요. 근데 그 부러진 갈비뼈에 의해서 간도 파열이 된 거예요. 아. 그것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두들겨 맞고 칼로 찔렸다는 얘기죠. 네. 예. 피해자 인적사항 지문 채취를 해서 지문 감식을 했더니 아산에 거주하는 46살 정은아 씨로 밝혀집니다. 네. 이 피해자의 남편은 벌써 사별을 했고요. 네. 아산시 온천동에서 노래방을 혼자 운영하고 있던 분이었어요. 갱티곡의 주변에 있는 어느 초등학교에서 피해자의 차량이 발견이 됐어요. 네. 2002년 4월 달이면 월드컵 하기 바로 직전이에요. 아, 그렇네요. 예. 네. 그러면 그때는요. 주변 CCTV가 별로 설치된 게 없었어요. 음. 그래서 그 주변 일대에는 CCTV 단 하나도 없었어요. 예. 발견할 수 없었던 거죠. 그리고 과학수사팀에는 그 피해자의 차량이 세피아 승용 차량이었거든요. 네. 세피아 승용 차량이 조수석 안전벨트에서
혈흔을 발견했어요. 음. 그리고 차량에서 침 묻어 있는 담배꽁초도 수거를 합니다. 어. 예. 자, 이 DNA를 해봤어요. 안전벨트에 묻은 혈흔하고 네. 담배꽁초하고 DNA는 일치하는 걸로 나왔어요. 범인이 그 피도 흘리고 담배도 폈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죠? 네. 네. 자, 피해자의 바지에도 혈흔이 묻어 있었는데 그 바지에 묻은 혈흔은 안전벨트나 담배꽁초에 나오는 그 DNA하고 다른 유전자의 DNA였어요. 이번 사건이 범인이 여러 명인가요? 갱티곡에 아무리 등산로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키가 170이에요. 굉장히 크네요. 예. 네. 근데 이거 170대는 그 피해자를 살해를 해서 거기까지 옮겼다. 혼자 들쳐업고 올라가겠어요? 힘들 것 같아요. 힘들죠? 네. 그럼 보통 2인 이상이 들쳐업고 올라가지 않는 이상은 힘들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2인 이상으로 그 추정을 한 거예요. 아. 예. 근데 바지에 묻어있는 혈흔은 무관한 걸로 밝혀졌어요. 아. 그건 이 형사들이 다 이제 DNA 채취하고 막 수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 바지에 묻은 피는 며칠 전에 노래방에서 손님들끼리 싸울 때 싸움을 말리다가 피가 튀어서 묻은 피로 확인이 됐어요. 손님의 피였군요. 예. 네. 그러나 2명 이상으로 본 거는 그 틀림이 없어요. 왜? 갱티꼬기까지 등산로 올라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거든요. 네. 170대는 저기를. 그래서 분명히 2인 이상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네. 네. 자, 그리고 차 안에는요 피해자의 혈흔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자, 그렇다면은 살해 장소는 갱티꼬개도 아니고 그다음 차 안도 아니라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어디 제2의 장소에서 살해를 하고 차에도 실지도 않았고 네. 갱티꼬개로 바로 옮겼다는 얘기.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네, 네. 추정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차 안에는요 피해자의 지문 외에는 범인들의 지문은 없었어요. 범인들이 장갑을 꼈거나 범행 후에 헝겊으로 다 닦았거나 자기들이 손 닿은 데를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우선 이제 용의자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피해자가 노래방 업주였던 걸 감안해 갖고 그 단골 손님이나 이런 걸 수사를 하는데 노래방에서 95개의 명함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95개에 대한 명함 당사자들을 상대로 일일이 다 탐문을 했어요. 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 뭐 뚜렷한 혐의점이 드러난 게 없었어요. 95개의 명함에 대해서. 그러니까 형사들은요 피해자 카드에 대해서 한번 추적을 해봤어요. 네. 카드를 추적을 하니까 이 범인들이요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도주를 하면서 현금 인출기 5개소에 피해자의 신용카드하고 직불카드로 현금 195만 원을 인출한 게 확인이 돼요. 그래서 곧바로 인출했던 인출기를 찾아가 다니면서 CCTV를 확보를 하는 거예요. 거기는 CCTV가 달려 있으니까. 인출기에는. 예, 예. 그러니까 확인을 해보니까 야구 모자를 푹 눌러써 있는 용의자 남자를 하나 사진을 확보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시간대에 범행이 움직였던 그 고속도로 움직였던 그 시간대의 통행권을 모두 회수를 해요. 모두 회수해 갖고 그걸 다 지문 감식해요. 지문 감식해서 확인되는 인적사항. 예를 들어서 남자면은 남자. 네. 근데 예를 들어 여자면은 같이 동성한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동성한 사람이 남자면 남자. 그걸 다 일일이 만나 갖고 구강 채취를 하는 거예요. 와. 왜? 피해자 차량에 DNA가 확보돼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 비교 분석하려고 다 구강 채취를 했어요. 와. 양해를 구하고 만약에 양해해서 나 못합니다 하면 용의선상에 올라가는 거죠. 아니니까 아닌 사람은 당연히 하세요 그 구강 채취를 하죠. 떳떳하면 그렇죠. 네, 뭐 걸리는 거 없으면 예.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DNA 채취했는데 일치했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예, 3개월이 지났어요. 그 이 수사한 게. 꽤 오래 지났네요. 예, 탐문 수사도 하고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는 그 3개월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그 3개월 안에 7월 달에 또 갱티꼬기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했어요. 또 다른 살인 사건. 또 다른 살인 사건이요. 그러다 보니까 연쇄 살인이라는 의심해볼 만한 그 심각한 상황까지 벌어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산 경찰서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프로파일러들까지 다 수사에 참여를 합니다. 네. 그 수사에 참여해서 수사를 했지만 이 DNA하고 일치되는 사람은 찾지를 못했어요. 아. 결국에 그래서 이게 미제 사건으로
처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월은 흘렀어요. 네. 근데 2015년 7월 24일 날 국회에서 일명 태안이법이라고 해서 형사소송법이 그 개정되면서 네. 살인 사건의 공소시효가 폐지가 된 거예요. 네. 네. 그렇게 되니까 각 지방 경찰청에서는요 지시가 내려져요. 미제 사건에 대해서 원점 재검토를 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거예요. 그 당시 아산경찰서 강력 3팀에서는요 이 서류를 가지고 충남청 미제 전담팀, 그다음에 프로파일러, 그다음에 그 과학수사 요원들 해서 범죄 분석 회의를 했어요. 네. 회의를 한 결과 그 2017년 5월 17일자로 현장 사진, 사건 기록 면밀히 검토해가고 재검토 수사를 하라고 결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15년 한 달이 지난 거죠. 네, 맞습니다. 2002년 갱틱곡의 그 살인 사건 당시에 파출소에서 근무하시던 김영사님이라고 있어요. 네. 살인 사건이 있었던 그 다음 해인 2003년도에 아산경찰서 형사기로 발령이 났어요. 네. 예. 그래서 14년 후인 2017년에 그 강력 3팀장으로 발령이 난 다음에 이 사건을 자기가 다 받은 거예요. 예. 이 김영사님 이제 구독자분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 존칭은 뺄게요. 이 김영사는 갱틱곡의 살인 사건은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파출소 근무 당시에도 워낙 알려진 사건이고 네. 본인이 그 다음 해 2003년도에 형사기에 들어왔을 때 그때에도 2012년, 15년도에 두 번에 걸쳐서 그 어떤 첩보로 인해서 이 사건을 재조사했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인도 익히 알고 있는 사건이죠. 이거를 이제 자기가 맡은 거예요. 이제 본인이 맡다 보니까 아, 그 사건이구나라고 이제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미제 사건이라고 하면은 사실상 그 부담감도 있고 무게감도 있어요. 와, 이걸 내가 우리가 과연 풀 수 있을까? 자, 사건을 분석하기 위해서요 현장 사진 그리고 기록 검토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 사진 같은 경우도 지금 같으면 이 프린터에 사진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때도 2017년이면 프린터로 하면 사진이 다 나올 때예요. 네. 근데 2002년도는 사진관에 가서 사진을 인화. 인화를 해갖고 이렇게 붙이는 때예요. 이렇게 프린터 이 A4 용지에다가 할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때 그 사진을 다 일일이 봐가면서 했단 말이에요. 2002년 사건 현장 계속 보다 보니까 마치 내가 그때 당시에 사건 현장으로 들어간 것처럼 거기에 막 몰입이 되더라는 거예요. 형사들이. 분석에 들어간 형사들이 이제 회의를 할 거란 말이에요. 네. 이게 이제 본인들이 각자 본 거에 대해서. 근데 일단은 이 DNA 혈흔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말자. 자, 시야를 넓게 보고 수사를 하자. 네. 라고 이제 서로가 이제 회의 끝에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 통화 기록을 확인해 보기로 합니다. 자, 2002년도에요. 사건 당일 밤 노래방, 그다음에 갱틱곡의 네. 피해자 집, 그다음에 피해자 차량이 발견한 곳, 네. 그다음에 그 CCTV 인출기에도 인출한 그 시간대. 그러니까 총 9군데죠. 인출기 5군데하고 네. 그다음에 이 4군데에서 총 9군데에 대해서 관할 기지국 통화 자료를 17,000여 건을 뽑은 게 있었어요. 네. 그때 당시에. 네. 네. 그리고 이걸 수기로 그 분석한 게 A4 프린트로 나온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17,000여 건을 봐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범행 시간대는요. 새벽 2시 반에서 오전 10시 36분이요. 7시에 발견했는데 왜 10시 36분이나 CCTV로 마지막 그 현금 인출한 그 시간대까지의 그 기지국을 했던 거니까 네. 17,000여 건이 되는 거예요. 분석을 해봤어요. 이 지루한 분석인데요. 17,000여 건을 뭐하고 분석을 했냐면은 그때 발견했던 95개의 명함하고 연관이 있는지를 적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명함하고 17,000여 건을 어떻게 비교를 하겠어요? 수기로는 도저히 안 돼요. 네. 그렇죠. 엑셀 작업을 하든가. 네. 그래서 95개의 전화번호 입력을 해갖고 이거를 매치를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네. 수기로는 놓치니까. 네. 이 작업이요. 내가 볼 때는 4, 5일 걸려요. 한 사람이 집중적으로 해도. 저 같은 경우는 조폭 할 때 네. 87명 할 때
그때가 저 2010년이었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 그 범죄 기록만 치는데 3일 걸렸어요. 아, 그러니 이거는 17,000여 건이면 번호만 입력해도 4, 5일 정도 걸려요. 엄청 많잖아요, 17,000. 예. 입력하는 게 지루한 싸움 되는 거예요. 옆에서 불러주지 않으면 자로 이렇게 하면서 해야 돼요. 중복될 수도 있으니까. 예. 자, 그러다 보니까 발견한 게 뭐냐면은 2002년 4월 18일 새벽 5시 38분에 노래방하고 피해자 차량에서 발견된 그 위치에서 이 17,000여 건의 전화번호 하나가 95개 중에 한 명한테 전화한 게 확인이 돼요. 오, 예. 이거는 역발신까지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17,000여 건은 이 사람의 범행 장소도 알게 되는 거고 이 사람이 전화 통화한 사람도 알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는 알게 되는데 이 명함의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이 분석을 못했기 때문에 이 임자는 현재 그때 당시에 위치가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네. 기록이 없었으니까. 이 그 명함 한 사람한테 전화한 이 사람의 위치는 확인이 되는데 이 사람의 위치는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명함 이 당사자는 뭐 이해하시겠죠? 네, 네. 자, 명함의 주인은요 51세 긴 남수예요. 그러니까 2002년 당시에는 36살 젊은 나이였죠. 네. 예. 그리고 김남수가 놀랍게도요 2002년 당시에 그 95개의 그 명함 대상자를 탐문 조사도 받았던 사람이고 또 그 2012년 당시에 피해자의 돈을 인출할 때 이동 동선하고 관련이 있다고 해서 그때도 수사를 했었던 거예요. 네. 2012년이면 딱 10년 지났을 때예요. 예, 10년 지난 다음에 얘를 불러다가 조사를 했었던 부분도 있어요. 예. 계속 미제를 해놓고 계속 그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면 그때 당시에 형사들도 계속 들춰내고 불러들여서 조사도 하고 그랬었나 봐요. 그러니까 2012년도 네. 당시 형사들은요 13년도에 조사를 했대요. 네. 13년 1월에 조사를 했는데 첩보를 받아서 근데 그 자연스럽게 김남수한테 담배도 한 대 줬대요. 담배를 피워라. 담배 핀 그 담배꽁초를 수거를 해서 그 혈흔과 담배꽁초에 있었잖아요. 그 일치된 DNA하고 일치하는지도 감정 의뢰를 보냈는데 불일치로 나온 거예요. 아, 그래서. 예, 불일치로 나왔고 또 CCTV 영상 속에서 모자를 눌러쓰고 있는 남자는 왜소했어요. 네. 근데 얘 김남수는요 덩치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CCTV도 너무 다르니까 그 용의선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에요. 2013년도에 그 조사를 했던 형사들한테 물어봤어요. 그 김남수 조사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때 당시 조사했던 형사들은 어떤 증거가 나오지 않아서 우리도 풀어줬지만 분명히 걔는 최소한 범인들을 태우고 현금 인출한 이동 장소까지는 가는데 동조를 했을 것이다. 또 사체를 유기하는 데에도 어떤 관여를 했을 거라고 판단을 한대요. 그러니까 증거가 없어서 그렇지 공범으로 이렇게 예. 보고 계셨었네요. 그렇죠. 공범하고 연락했을 가능성은 충분했던 거예요. 왜? 전화 기록이 말해주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2013년도에도 그래서 김남수에 대해서 휴대폰 집 전화에서 꾸준히 통화 자료를 뽑아다가 그걸 수사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특이점을 발견치 못했다는 거예요. 10년 전에도. 그 다음에 이제 조사를 했던 그 상황 이야기를 다 들은 형사들은요. 자, 2002년 통화 기록 김남수에 대해서요 더 깊게 수사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네. 이제 발로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선은 김남수가 전화를 걸었던 휴대폰 17,000건 중에 네. 이 전화번호 하나 이거에 대한 가입자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고 가입자 조회를 했어요. 네. 각 통신사에다가. 와. 그랬더니 통신사가 하는 말이 이미 15년이 지나서 그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아. 그래도 이거를 수긍 못하는 형사들은요, 우리 꼭 맛을 봐야 돼요.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형사들은 주갈 포기할 수가 없어요.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해도 내가 가서 확인하지 않으면 형사들은 안 믿어요. 그러니까 아우씨 뭐 얘네들 붙여놔서 그런가 하고
3회에 걸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갖고 각 통신사별로 서버를 압수를 했어요. 와. 그래갖고 여기에 그때 당시에 가입자 인적사항을 확인을 했는데 진짜 없었던 거죠. 아, 없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형사님들도 예. 없다라고 했는데 그냥 예.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렇죠, 하는 그렇죠. 거죠. 예. 예. 그래서 형사들 곰이라고 그래요. 곰이라는 이유가 미련스럽게 하니까 그런 거예요. 남의 말 안 믿어. 내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예. 그래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장을 3번이나 발부받으면서 서버를 확인했는데도 그 확인이 안 된 거예요. 벌써 자료가 삭제되고 없는 거죠. 15년의 세월이 지나서. 그래서 상대방 전화번호 모르는 거예요. 그 13년도에 그 김남수가 조사했던 조사 기록을 봤어요. 네. 근데 거짓 진술한 부분이 나와요. 당시에 김남수는 지은이라는 내연녀를 만나려고 갔을 것이다. 10년 전에 얘기를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13년도니까. 네. 그러니까 지도 어렴풋이 기억나듯이 얘기를 진술한 거예요. 김남수가. 근데 얘기하는데 지은이라는 내연녀가 있는데 그 내연녀를 만나러 가지 않는 이상은 아마 안 갔을 거다. 4월에 고속도로를 타고 다른 지역에 갈 일은 없다. 내가 만약에 갔다면 고속도로를 타고 남원에 있는 내연녀 지은이를 만나려고 갔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 10년 전 기억을 어렴풋이 얘기하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걔는.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내가 네, 고속도로를 탔다면 내년 만나러 가는 거 아니면 그럴 일이 없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그 남원이라고 했는데 고속도로 방향은 좀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일단 1차적으로 의심스럽고 김남수의 신상을 확인해 보니까 그 조카 이름이 지은이에요. 아. 조카 이름이 지은이었던 거예요. 조사를 할 당시에 물어보니까 생각나는 조카 이름을 언격결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내연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김남수 주변 인물에 대해서 또 탐문을 해요. 형사들이 탐문을 하니까 놀랍게도 김남수는요 어린 시절에 갱틱곡의 그 산 주변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거기 주변의 지리를 잘 아는 거죠. 뿐만 아니라 30년 전, 그러니까 2017년 기준으로 해서 51세잖아요. 네, 네. 그럼 30년 전이면 20살일 때란 말이에요. 네. 그죠? 네. 20살 때 칼로 택시 강도를 하다가 잡힌 적이 있어요. 아. 자, 이런 성향으로 봤을 때 김남수는 범인을 지목할 수 있는 충분한 요건이 되는 가능성이 높아 보였던 거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거짓말했던 거, 지은이라고 얘기했던 거, 통화 기록이라든가 이런 걸 다 해갖고 일단은 체포영장을 신청을 합니다. 네. 뭐 이제 미제 사건이면 서류가 얼마나 많겠어요. 어른 키만큼 되는 사건을 검찰청 가지고 간 거예요. 와. 그래서 체포영장을 신청을 했더니 다행히 김남수에 대한 충분히 혐의가 인정된다 해갖고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이 발부가 돼요. 네. 체포영장이 발부가 딱 하긴 했는데 그 강력 3팀장 김영사는 김남수를 체포하는 게 우선이 아니다. 아 이거 강력 3팀장이면 3팀장 뭐 김팀장이라고 하면 안 되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형사가 좋아요. 저도 그 얘기하면은요, 예 감사합니다. 네. 파주경찰서 강력 4팀장 길상석 형사입니다. 그러고 얘기해요. 저는 제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맞을 것 같아서 그냥 김영사라고 할게요. 네. 이 김영사는요, 야 이거 막바로 불러다가 조사하면은 2013년도 참고인 조사했을 때만 놓칠 수도 있다. 예행 연습을 하자 그런 거예요. 어. 2013년도로 했다가는 영영 이 미제 사건을 해결하지 못할 수도 있을 가능성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준비 연습을 한 다음에 하자.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형사들은요 질문 문항을 200여 개를 준비를 했대요. 단순 폭행이나 이런 건 준비할 것도 없어요. 네. 그냥 어디냐 해서 보고서 본 거 가지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물어보면 되는데 강력 사건일수록에 야 문답 준비해 그런다고요. 네. 우리도 네. 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빠트려 먹은 게 있나 한번 보고. 그런데 이거 같은 미제 사건이었던 부분에 대해서 틀린 부분이나 참고인들이 주장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자료들을 문을 다 집어넣다 보면은 200여 개 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최소 4-5시간 와. 조사를 해야 돼요. 그 문답뿐만이 아니라 또 엉뚱한 대답하면 다시 또 새로운 문이 나오는 거고
그러다 다시 또 이제 준비됐던 문건을 또 물어보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안에서 또 추가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술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최소 4-5시간 이상 될 수도 있는 그런 문답 형식인 거예요. 질문을 다 숙지를 하고 우리 김 형사님은 진술 녹화실에서 다른 형사를 앉혀놔요. 네. 그래갖고 야 너는 지금부터 형사 대 형사가 아니라 김남수를 빙의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묻는 말에 네가 이 참고인 조사 받은 식으로 해서 계속 대답을 해. 나는 캐물어 볼 테니까. 이거를 반복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넌 이제 형사가 아니라 김남수야. 예행 연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빙의로 했던 그 김남수를 했던 그 형사가 도저히 못 받겠더라는 거예요. 막 스트레스에 분노에 피로감에 막 너무 힘드니까 호소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이걸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진짜 조사랑 똑같이. 하듯이. 예. 그러니까 팀장님 나 진짜 도저히 못하겠다고. 와. 열도 받고 막 이런다. 그러니까 이게 성격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3팀장 김영사는요 상당히 디테일하다는 거예요. 성격이 꼼꼼하고. 이래서 이거를 하다 보니까 용의자가 언제 그 반응을 하는지, 이 질문에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이 질문에 얘가 마음 놓고 얘기하는지, 이 질문에 어떻게 당황을 하는지 이런 걸 다 분석한 거예요. 요 질문에서는 얘가 이렇게 나오겠구나 하면 형사가 그렇게 했으면은 범인은 충분히 더 가능성이 있어 보였던 거죠. 그렇게 이제 완벽하게 준비를 해요. 그 다음에 김남수에 대해서 이제 소재 수사에 들어가요. 잡으러 가야 되니까. 어디 있는지. 예. 네. 근데 2017년 2월 14일 당진으로 전입한 게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전입된 주소지를 가니까 살고 있지 않아요. 안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허위로 그 전입만 해놓은 것 같아요. 또 김남수의 명의로 된 휴대폰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탐문을 해서 어떤 기관을 통해서 김남수가 타인 명의로 현재 휴대폰을 사용하는 전화번호를 확보를 합니다. 네. 여기에서 이 탐문수사다 어떤 기관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기록에는 나와요. 어떤 데인지.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거는 우리 이 사건 의뢰나 이런 유사한 그 사건을 보고 이걸 답습하고 이것에서 나쁜 용도를 쓸 사람들이 저렇게 빠져나가면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어떤 기관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릴 거고 앞으로도 통신이나 수사 기법이나 이런 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해도 좀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예, 왜냐하면은 그거는 지금 이 나쁜 범인들을 잡기 위한 형사들의 노하우인데 그거를 다 말씀드리면은 안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지금 넘어간다 하더라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도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네. 자, 통신 수사를 했어요. 실질적으로 가지고 다니는 휴대폰에 있는 통신 수사를 하니까 김남수는 아산시 온천동 소재의 성인 PC방이 자꾸 위치가 뜨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실시간 위치 추적을 하니까 아산시 온천동의 PC방이 근무지 같고요. 성인 PC방이. 네. 그다음에 아산시 염치읍 석정리가 김남수가 거주하는 주소지로 확인이 됩니다. 자, 모든 준비를 끝낸 형사들은요. 6월 21일 온천동에 있는 성인 PC방에서 잠복을 하다가 PC방으로 들어가는 김남수를 발견하고 체포영장에서 체포를 합니다. 네. 자, 체포를 하면서 그 3팀장 김영사는요. 이 새끼 범인이구나. 딱 스치더라는 거예요. 왜? 딱 잡는데 형사들 딱 보자마자 당하고 왜 이래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놀랬다가 이렇게 그 담담한 표정을 억지로 지으려는 표정 있잖아요. 이건 나를 어떻게 감추려는 표정이거든요. 아니 내가 아니면 놀라고 왜 그래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하다가 이걸 감춘다는 건 내 범죄 사실을 감추겠다는 마음이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좀 느꼈다는 거예요. 김영사는요. 그래서 이걸 잡아오면서도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대요. 자, 조사 전에요. 김남수를 진술 녹화실에 있고 미리 시뮬레이션 한 것처럼 조사에 들어갑니다. 네. 진술 녹화실 이 거울 바깥에는요. 형사들이 지켜보고 있고 수사 과장도 지켜보고 있고 하물며 경찰서장도 내려서 봤대요. 과연 제가 부를까? 그 긴장하는 마음에 서로 말 한 침 생기면서
지켜봤다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2002년 그 갱틱곡의 살인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녹화실에 앉자마자 김남수가 증거 있어요? 증거 대봐요. 증거 대라고요. 왜 나를 잡아왔어요? 이러는데 흥분해 있더란 거예요. 그래서 부드러운 표정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차분하게. 그러면서 김남수 얘기를 들어주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하니까 이게 지도 흥분했다가 서서히 가라앉는 거예요. 얘가 흥분된 상태면은 이게 벽을 쳤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를 풀어줘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안심하는 눈치가 보이더라는 거죠. 그렇게 편하게 얘기를 하니까 김남수는요 2013년 참고인 조사했던 내용대로 그대로 진술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세도 바꿔가면서 태연하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거짓 진술을 들려대면서 여유까지 부리는데 그거를 가만히 조사를 받아요. 차근차근히 그러면서 느릿느릿 조사를 받는데 조사를 받은 게 7시간이에요. 아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와. 그렇죠. 진짜 대단하죠. 7시간 화장실 갔고 화장실 좀 갔다가 데려와서 바로 이 분위기를 깨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물어본 거예요. 그 흐름이라는 게 다 있나 그렇죠, 보네요. 그렇죠. 예. 하면서 그러니까 걔가 얘기하는데 고개가 끄덕거리는 거예요. 아, 예, 그래요. 예. 그러다가 김영사가 뜬금없이 이 A4 용지 사이즈의 사진을 보여준 거예요. 김남수 씨, 이 여자가 아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이렇게 보더니 피해자 이름 얘기를 하더래요. 그 정은아 씨 아닙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김영사가 김남수한테 보여준 사진은요. 목에 잘린 상태에서 그 머리카락하고 피범벅이 돼갖고 얼굴이 완전 피범벅이 된 그 사진을 보여준 거예요. 아무리 아는 얼굴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피범벅이 된 그 여자를 보고 자연스럽게 정은아 씨 아니에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처음 본 사람이라면 그게 누구예요? 라고 얘기하는 게 우선인데 정은아 씨 아니에요? 마음이 놓여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들이대니까 자기도 무의식증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김남수도 아차 싶었던 거죠. 본인의 그 허점이 드러난 것처럼 느껴지면서 당황스러워하는 거예요. 그걸 김영사는 딱 본 거죠. 아, 제가 당황스러워하는구나.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부드러운 표정으로 얘기하다가 표정도 바뀌고 말투도 바뀌는 거예요. 김남수 씨, 이 처참한 이 사진을 보고 당신은 어떻게 정은아 씨라는 걸 알았어요? 얘기해 보세요. 얘기해 보라고. 나라도 이거 몰라. 내가 거기 단골 손님이라도 이렇게 피범벅이 되는데 어떻게 알아? 당신은 살해한 걸 알기 때문에 아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계속 캐물었어요. 다 대답을 못해. 여기서 그냥 계속 물고 늘어져야 돼. 당황했을 때 뒤밀었잖아요, 이 사진을. 네. 그러니까 얘는 진술하면서 이렇게 힐끔힐끔 쳐다보는 거예요, 그 사진을. 그러면서 말을 못하면 이렇게 쳐다보다가 갑자기 손으로 입을 가려요. 으악! 구역질을. 헛구역질을 하는 거예요. 와. 이 사진 보고 계속 헛구역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있었대. 그들 으악하게 해서 휴지도 주고. 근데 나중에 한참 있다가 형사님 저기 담배 한 대만 피우면 안 되겠습니까? 느낌 있잖아요. 네. 이게 그 진술 녹화실에서 담배를 피게 했는지 바깥에 데리고 나가서 담배를 한 대를 피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원래 진술 녹화에서 담배를 피면 안 돼요. 네. 근데 저라면 그 자리에서 줬을 거예요. 왜? 이 분위기를 깨기 싫으니까. 근데 담배를 어떻게 줬는지 담배를 피우고 나서 김남수가 제가 갱틱곡의 살인사건 범인입니다. 와.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바깥에서 거울 밖에서 보던 형사들이 쾌재를 느낀 거예요. 와, 막바로 과장한테 보고하고 서장한테 보고하는 거죠. 얘 자백을 했다. 저도 예. 딱 그 순간에 이렇게 소름이. 쫙 끼치죠. 이 고생하는 형사들은요, 이걸 모든 걸 준비했는데 딱 자백을 하면요, 소름이 쫙 돋는 거예요. 저보다 더한 느낌. 네. 그게 형사의 맛이에요. 현장에서 피의자 검거할 때 수갑 채우는 맛,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다 자백하는 맛. 이거에서 희열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남수가 자백을 하더니 형사님, 제가 주범이 아닙니다. 저는요 함께 있었던 조선족 30대 왕길수의 범행에 걔가 하자는 데 따랐을 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범행은 2인 이상이라는 건 맞는 거죠. 그러면 왕길수하고는 어떤 관계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왕길수하고는 2002년 당시 폐기물 업체에서 함께 근무를 했었대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요. 6월 24일 날 15년 전에 일했던 회사 폐기물 업체를 찾아갔어요. 찾아서 관련자들한테 탐문을 하니까 김남수가 지목한 왕길수는요. 본명이 왕봉수라는 거예요. 왕봉수라는 그 사실까지는 알아냅니다. 네. 그렇게 하고 그때 당시에 함께 일했던 조선족 장 씨도 만나요. 네. 만나서 이 왕봉수를 아냐 그랬더니 자기가 정확히 아는 건 아니지만 걔가 그 1978년생이고 그 다음에 그 중국 길림성 출신이라는 거 그런 단서는 확보를 해요. 네. 그런데 사진이나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그 연락처도 없대요. 더 이상 추적할 수 있는 소재로 추적할 수 있는 단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왕봉수 수사를 해야 돼요. 네. 왕봉수 수사를 해야 되겠는데 언론 매체에서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왕봉수 잡을 때까지만 방송을 하지 말아달라고 엠바고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예, 그랬는데 방송 매체에서요 6월 24일 날 그날 바로 방송을 띄웠어요. 방송을 띄우고 그 다음에 그 현금 인출기에서 인출한 CCTV 영상 사진 있잖아요. 네. 왕봉수 사진을 그 영상에 띄워놓은 거예요. 그 모자 푹 눌렀어요. 예. 그걸 띄워놓으니까 이 얘가 조선족이었잖아요. 네. 도주할 이유가 있잖아요. 중국으로 다시 도망갈 이유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긴급히 출국 정지 신청을 해요. 빠르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갖고요. 정확한 인적사항을 확인해야 되니까 출입국 관리소에다가 78년생으로 왕길수, 왕봉수에 대해서 의뢰를 합니다. 네. 그랬더니 출입국 관리소에서 두 이름을 몇 가지 조합을 하고 영문으로 이제 바꿔서 조회를 하니까 왕봉수로 4명이 나오고 왕길수로 2명이 나온 거예요. 네. 근데 총 6명에 대해서 이제 사진 자료를 확보해 갖고요. ATM기하고 분석을 해봤어요. 이 6명 중에 ATM기 뽑은 놈하고 비슷한 놈이 있는지 닮은 게 없어요. 형사들 눈에는. 6명 모두. 예. 야 이게 아닌가? 이 6명이 아닌가? 일단은 유치장에 있는 김남수한테 보여주자. 김남수 씨, 이 6명 중에 누가 왕봉수냐라고 물어봤어요. 물어보면서 사진만 이렇게 보여준 게 아니라 형사는 눈빛을 보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저 새끼가 어디에 꽂히는지를 보거든요. 얘기 안 해줄 수도 있으니까. 네. 근데 어느 한 장의 사진에 약간 이 눈빛이 바뀌는 게 보여요. 아 얘구나. 근데 얘는 얘를 얘기할까? 근데 딱 얘 같다고. 살은 쪄서 얼굴형은 전혀 못 알아보겠는데요. 눈빛이 맞아요. 눈빛이 맞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 지목한 그 왕봉수의 사진을 가지고 폐기물 업체 관계자들한테 보여줬어요. 네. 그리고 그 조선족 장 씨한테도 보여주고 그랬더니 그 살이 많이 쪄서 얼굴은 못 알아보게 같은데 15년 전에 김남수하고 같이 일을 했던 조선족 청년이 맞다라고 이제 더 추가적으로 진술 확보를 하죠. 지목한 왕봉수에 대해서 출입국 조회를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2006년도에 출국한 게 확인이 돼요. 근데 입국한 자료가 없어요. 그냥 미입국한 거 아니야? 그래서 미입국자에 대한 조회를 했더니 그 2006년도에 자진 신고를 했대요. 미입국했다고. 그렇게 하고 중국으로 넘어간 게 확인이 돼요. 네. 그럼 2006년도에 자진 신고했을 때도 사진 확보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 사진을 다시 유치장에 있는 한테 보여줘서 얘가 맞냐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 인적사항이 이제 분명하면 확인해야 되니까. 얘 맞아요. 그러나 왕봉수는요 2014년도에 한국에 재입국을 했어요. 네. 가서 안 왔으면은 우리도 이제 걔들 못 잡고 김남수 진술대로만 믿고 갔어야 되는 부분인데 네. 왕봉수가 다행히 14년도에 재입국을 한 거예요. 이거 진짜 다행이다. 네. 그래서 그 평범하게 직장 생활도 하고요. 매월 400만 원씩 따박따박 받아가면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되게 잘 살았네요. 네. 뭐 이제 좀 힘든 노동이면 400만 원씩 따박따박 받을 수 있죠. 예. 그래서 이제 휴대폰 그리고 소유하는 차량 이거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했어요. 근데 본인 휴대폰 가지고 있고요. 본인 소유 차량도 가지고 있어요. 아주 그냥 잘 사는 거죠. 되게 뻔뻔하게. 예.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 직장은 경기 시흥시 정왕동으로 나와요. 네. 주소지도 정왕동으로 나오고. 음. 자, 잡으러 가자 왕봉수를. 그래서 6월 30일 새벽에 자 왕봉수를 검거하기 위해서 형사들은요 충남 아산에서 경기 시흥으로 출발을 합니다. 새벽에. 그래서 이른 아침에 시흥시에 도착해요. 주거지. 왜 얘가 출근하기 전에 잡아야 되니까. 네. 그래서 현장을 돌아다니니까 왕봉수의 차량을 발견했어요. 잠복하는데 터벅터벅 차량으로 걸어오는 거예요. 출근하려고. 그걸 보자마자 형사들이 급습을 했죠. 네. 그래서 왕봉수는 긴급 체포를 합니다. 네. 긴급 체포를 하면서 자 왕봉수가 중국이잖아요. 네. 우리가 그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잖아요. 한국말로 고지를 하는데 나중에 법정 가서 나는 한국말을 잘 몰라요. 그러면서 중국말로 막 얘기를 해버리면은 그럼 넌 중국말로 미란다 원칙 고지했냐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미란다 원칙 고지한 거 중국말로 해갖고 핸드폰으로 듣게 해줬어요. 와. 그것까지도 디테일하게 한 거예요. 강력 3팀장 김정사는. 와 진짜 모든 면에서 대비를 이렇게 해가지고. 예. 와, 진짜 꼼꼼하시게. 그렇죠. 꼼꼼하게 하셨네. 그러면서 할 때도 그걸 동영상으로 찍었어요. 얘가 딴 말할까봐. 와. 예. 자 처음에 왕봉수는요 차에 타면서 내가 하면서 이제 범행사실을 부인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생각이 없다. 막 그러니까 왕봉수 씨 김남수 잡혔어. 범행사실 다 부인했어. 나 다 인정했어. 근데 아니야? 아니 난 몰라요. 김남수 씨는 당신이 하자는 대로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에? 그런 거지. 어이없는 표정. 그러더니만 나 했어요. 그러면서 자백을 해요. 했다고 자백을 하는 거예요. 어이없는 표정 짓더니. 근데 차에 태우고 가는데 선생님 담배 하나만 달라고. 그래서 담배를 한 대 피니까 담배를 한 번 깊게 빨았다 펴요. 내뱉으면서 수갑을 차서 마음이 너무 편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동안 그 사건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가 않더라는 거죠. 자, 왕봉수가 하는 말이에요. 그날 밤에 피해자의 목을 칼로 그은 건 내가 한 게 맞다. 그러나 모든 사건을 계획하고 지휘한 건 김남수의 지시에 따라서 일어난 사건이다. 주범은 김남수다.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도 김남수가 우리 한국 사람이에요. 네. 왕봉수는 또 20대였고 그때는 30대인 김남수가 시켰겠어요. 어린 왕봉수가 시켰겠어요. 김남수가 다 짜고 시킨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야 김남수는 네가 하자는 대로 했다는데 거기서 이제 열이 받은 거예요. 야 이렇게 했다가는 내가 뒤집어 쓰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 거죠. 그러니까 다 나도 범행사실 자백하는 거죠. 그게 사건 전모를 봤어요. 이제 얘네들이 둘의 진술을 한 걸 확인을 했는데 15년 전인 2002년 4월 18일 새벽 2시 30분. 네. 자 피해자 정은아 씨가 운영하는 노래방의 손님에 두 사람만 남았어요. 네. 정은아 씨는요 이들한테 이제 시간이 너무 늦었으니까 테이블 정리 좀 해주시겠어요?라고 부탁을 했어요. 네. 그랬더니 그 얘들은 예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나갔어요. 이 두 사람이 노래방으로 나갔지만 바깥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은아 씨를 기다렸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이 두 남자는요 이날 밤을 범행 계획을 하고 회사도 그만두고 여관에서 먹고 자고 했던 거예요. 애초에 계획을 했었군요. 그래서 회사도 그만둔 거예요. 왜 회사를 그만두냐? 김남수하고 왕봉수는요 매월 월급을 받으면 술값으로 다 털어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흥비가 부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서 야
유흥비 충당하려면 범행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둘이서 이거 그만두고 범행 대상 집어서 하자. 근데 범행 대상을 보니까 자기가 단골이었던 피해자가 여성 혼자서 노래방을 운영하고 밤늦게 새벽에 끝난다는 걸 알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 단골이니까 새벽 늦게 있어도 피해자는 의심을 안 했던 거죠. 그다음에 자기들이 맨 나중이라는 걸 알고 이제 딱 나가면 얼마 안 있으면 문 닫고 나올 걸 알고 대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김남수하고 왕봉수는요, 이 범행을 하기 위해서 철저한 작전을 세워요. 네. 뭐냐면은 총포상에 데려가서요, 왕봉수한테 아주 그냥 잘 빠진 등산용 칼을 사줍니다. 사건 전날에는요, 차량을 타고 가면서 얘들도 예행 연습을 했어요. 범행을 이렇게 하자. 아주 그런 걸 좋은 거로 썼으면 아주 얼마나 다행이에요. 근데 이런 쪽으로만 치밀해요. 얘네들 보면. 그렇죠. 네, 여기 앞에까지 나와도 현직에 있기 때문에 비속어를 쓰지 말라고 얘기가 나와서 제가 요즘은 참아요. 제가 퇴직한 다음엔 아주 시원하게 그냥 비속어 쏴드릴 테니까. 네. 지금 그동안에 뭐 좀 속이 덜 후련하더라도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범행 대상이 된 이 정은아 씨는 그 사정도 모르고 노래방 문을 닫고 주차한 차량 쪽으로 걸어 나오고 있었어요. 네. 나온다 하면서 왕봉수하고 다 접근을 해요. 그래서 사장한테 저기 사장님 죄송한지만요, 집이 얼마 떨어지지 않은데 그 근처까지만 태워줘 주시면 안 되겠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안 돼요라고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왜? 단골 손님인데 그리고 뭐 앞에까지 뭐 얼마 안 되는 거니까 태워달라고 하니까 예 그러세요 그런 거예요. 무리한 부탁이라고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조수석에는 김남수가 타고 예. 뒷좌석에는 왕봉수가 탄 거예요. 그리고 신호를 주면은 범행을 시작하자. 그 신호가 뭐냐면은 김남수가 하면서 헛기침하면 그때 시작해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김남수가 헛기침을 하니까 바로 준비한 등산용 칼로 들이대고 차 세워. 그러니까 이제 차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김남수가 바로 조수석에 내려서 운전석에 몰고 밀어요. 조수석을 옮겨 타. 그러니까 운전석에서 조수석으로 이제 칼은 계속 들이대면서 조수석으로 옮겨 태운 거예요. 아니 요때 그 도망가면 안 되냐. 새벽이에요. 여자 혼자 도망가다가 남자들 안 잡히겠어요? 그것도 위험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갈림길에서도 이래나 죽고 저래나 죽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거기에서 운전은 이제 김남주가 한 게죠. 네. 그래서 이제 간대가 지가 잘 아는 갱틱곡의 산 인근의 도로에 세운 거예요. 네. 도로에 세우니까 그 피해자도 느낌이 있잖아요. 아 여기서 범행을 하나 보다. 그래서 저기요 지갑하고 여기 저 카드하고 다 드릴 테니까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간절히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갑 뺏고 직불카드 뺏어서 비밀번호도 물어봐요. 네. 다 확인을 해요. 그렇지만 그렇게 간절하게 빌었던 피해자의 부탁은 들어주지 않는 거죠. 자기 목적 달성대로 금품하고 다 현금하고 이거 뺐으니까 바로 범행이 시작한 거예요. 그때 뭐냐면 안전벨트를 뒤에서요. 네. 왕봉수가 감아서 조였어요. 감아서 조이니까 순간적으로 피해자가 온 힘을 다해서 이거 빼려고 그런 거예요. 빼려고 하다가 왕봉수의 손가락이 있으니까 손가락을 깨물어 버린 거예요. 있는 힘껏 깨물어 버리니까 그 피가 안전벨트에 묻은 거지. 예. 그 다음에 그걸 운전석에 보다가 오이씨 이래서는 계획이 틀어질 것 같거든. 그러니까 김남수가 조수석 쪽으로 건너 올라와요. 그다음에 얼굴을 막 사정없이 가격한 거예요. 근데 옆구리도 막 가격하고. 그래서 기절을 시켰는데 그때 갈비뼈가 부러지면서 간까지 파열이 된 거죠. 그래서 얼굴에 멍짜고 갈비뼈가 부러지고 골절되고 그랬던 거예요. 그때가. 이제 어느 정황이 딱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진술이. 네. 그다음에 잠시 후에 피해자 코 밑을 이렇게 대봤어요. 네.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아 기절을 했구나. 야 어떻게 하면 좋냐? 자 그러면은 갱틱국 끌고 올라가서 거기서 죽여버리자.
둘이 이제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렇게 하고 왕봉수하고 김남수는요 기절한 정은아 씨를 들쳐업고 갱틱고개 등산로로 해서 위로 올라가요. 네. 자 올라가서 쫙 눕혀놓고요. 왕봉수가 칼을 김남수한테 건네줬어요. 죽이라고. 그러니까 김남수는 자신 도저히 소름 끼쳐서 도저히 못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왕봉수한테 주면서 야, 넌 미륵국을 했잖아. 지문 감식해도 지문 안 나와. 그러니까 네가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얘기하면서 칼을 건네준 거야. 그렇게 줘서 왕봉수가 이제 내가 하는 게 낫겠네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칼을 쥐어준 김남수는요, 이 끔찍한 거를 못 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 먼저 밑에 내려가 있을게. 네. 내려와 있었던 거예요. 자, 혼자 남은 완봉수는요 피해자를 엎어뜨려 놓고 칼을 목 사이에 딱 대고 사정없이 그어버립니다. 사정없이 그어버리는데 기절했던 그 피해자가요 순간적으로 본능적인 거죠. 이 목을 감싼 거예요. 그어버리니까. 그러면은 이게 그 피가 비산연으로 튀어야 되는데 이 손에 다 맞은 거예요. 이 손에 맞고 이 피가 어떻게 되겠어요? 밑으로 줄줄 흐르는 거죠. 엎드려져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비산혈은 안 나오고 이 피가 고스란히 땅 속으로 스며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비산혈이 발견되지가 않은 거예요. 주변에 찾아도. 그 다음에 왕봉수는요 피해자가 숨이 끊긴 것을 확인하고요. 그래서 사체를 언덕 아래로 던져버립니다. 네. 근데 이게 등산로하고 전혀 다른 데에다 던졌기 때문에 시신을 못 찾을 거라고 생각한 거야. 그러면은 나중에 시신이 백과라다 있을 때는 더욱 못 찾는 거죠. 그거를 바라고 그 밑으로 던졌는데 이 시신이 중간에 가면서 나무에 치이고 굴르는 방향이 달라지면서 등산로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가 걸쳐 있어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등산로 올라가던 김 씨가 발견을 한 거고요. 시신도 돌아가신 분들이 누가 죽였는지 자기 흔적을 남긴다고 그랬거든요. 네. 옛날에 교육받을 때도. 네. 그러니까는 그 시신을 구체적으로 좀 봐라라고 얘기했는데 돌아가신 분도 이걸 누가 빨리 알아주길 위해서 그쪽으로 간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이건 이제 물론 미신이고 네. 그렇다 하더라도 자 15년 동안 숨어 사는 거는요 공포와 불안 속에 사는 건 이 새끼들이에요. 김남수는 혹시나 범행이 드러날까봐 15년 동안 노심초사하면서 떠돌이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일용적으로 전전했던 거고. 그래서 막 그랬기 때문에 본인의 휴대폰도 아니었고 그 다음에 당진에다 허위로 해놓은 것도 그런 것 때문에 해놨던 거예요. 일부러 떠돌이 생활하려고. 거기다가 지나가는 순찰 차량이 응 하면은 그냥 자기가 흠집없이 놀랬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 태안이법이 통과됐다는 사실도 모르고 이제 범행이 15년이 지났으니까 2017년 4월이 딱 되자마자 이제 공수시가 끝났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떠돌이 생활을 딱 이제 접어버리고 친인척들한테 돈을 빌려서 성인 PC방을 개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인 PC방을 운영한 거죠. 살인 사건은 공소시효 없어야 돼요. 네, 맞습니다. 예, 옛날부터 있었어야 되는데 공소시효가 없다라는 거를 이제 김남수가 알았다라고 하면은 떠돌이 생활 계속했겠죠. 그러면 이제 형사들은 잡는데 좀 고생 좀 했겠죠. 진짜 다행이네요. 이게 몰라서 이 범인이. 그렇죠. 그 당시에 형사분들은 2개월간 기록을 면밀히 검토를 하고 새로운 단서를 찾아서 그 해결한 미제 사건이었던 거죠. 네. 이 강력 3팀장 김영사는요. 15년이 지난 후에 다시 재수사를 하다 보니까 피해자의 가족이나 지인들을 만날 수가 있잖아요. 네. 조사를 하다 보면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여전히 그 마음이 아파하는 모습을 봤대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니까 김영사는 야 괜히 그들의 상처를 다시 들쑤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경찰 입장에서는 당시 범인을 잡지 못한 점에 대해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수사를 임했대요.
솔직히 미안하기도 하죠. 왜 가끔 생각나도 슬픈데 또 형사 잡지 못한 형사 경찰들이 와갖고 또 들쑤시니까 가족들도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어요. 잡지 못하는 거 맨날 찾아서 묻기만 하고 그러면 짜증도 나죠.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잡자마자 피해자 가족들한테 검거했습니다. 라고 알렸대요. 그러니까는 피해자 가족들이 15년이 지났지만 그래도 범인을 잡아서 고인이 된 피해자한테 저 세상에 가서라도 편히 눈 감을 수 있어서 정말 고맙습니다. 늦게라도 이렇게 검거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는 그저 인사의 말씀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 말을 들은 형사들은요 수사 내내 힘들고 그랬는데 다 잊힐 만큼 이 경찰로서 형사로서 그 큰 보람을 느꼈다고 합니다. 보람 느끼죠. 정말 고맙다. 그동안 고생했던 게 싹 잊혀지는 거예요. 저도 이거 봤을 때 많이 복받치더라고요. 아, 그런 마음이겠구나. 진짜 이 고생한 게 한 잔의 그 드링크보다 더 좋은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충남 아산경찰서 강력 3팀이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네. 그 다음에 그 15년 동안 한이 맺혀서 구천을 떠돌던 피해자분 한을 풀어드려서 이제는 좋은 곳으로 가셨으리라 생각하고요. 네. 진심으로 명복을 빕니다. 자, 피의자 1심에서의 피의자 모두 무기징역 떨어졌어요. 두 사람 다. 예. 네. 주범인 피의자는요 10년간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 명령 떨어졌고요. 근데 이게 무슨 제정신인지 항소를 했어요. 그리고 상고까지 하고. 그런데 없는. 예 양심 없는 놈들이죠. 삐 처리해드릴게 그냥 시원하게. 예 양심 없는 놈들이죠. 네. 진짜 씨. 그래서 무기징역 확정 판결됐어요. 모두 다 기각해갖고. 아 그럼요. 예. 당연하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요. 네. 그 전에도 또 그 포항 네. 그러니까 거기서도 사건 했을 때도 여성 혼자 근무하는 어떤 액세서리든 뭐를 안 해도 그 미친 놈들은 범행 대상을 무조건 잡는 건 자기들이 충분히 제압할 수 있는 여성 혼자 하는 그런 업소를 택한단 말이에요. 네. 예를 들어 2명이에요. 네. 근데 한 명이 있어서 2명이 있으면 2명을 한꺼번에 제압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숫자가 4명이 돼야 돼요. 하다못해 셔터맨이라도 한 명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혼자 문 닫고 혼자 열고 이 사실을 알게 되면요. 범행 대상이 첫 번째예요. 특히 여성분들은. 내가 저기 하면 호신용 네. 스프레이라든가 이런 걸 갖고 있든가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아무리 그 친한 그 단골 손님이 온다 하더라도 그건 항상 경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 혹시 궁금한 게요. 예. 아까 그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갱띠곡에 일어난 또 다른 살인 사건은 이 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아, 네. 그 전혀- 사건은 어떻게 해결이 된 건가요? 그건 모르겠어요. 예. 그것도 해결이 됐으면 참. 그렇죠.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네. 예. 늘 이렇게 구독자분들뿐만 아니라 예. 이렇게 국민들의 그런 안전에까지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건 저희들의 할 일인 것 같아요. 그 네. 일이 미연에 방지를 하는 것도 저희들의 할 일이고 현직에 있으면서 이건 해야 될 얘기를 네. 좀 해드리는 것도 저희 마땅한 뭐 대답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한 대답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예. 국산 콩 납시오. 최적의 환경에서 자란 100% 국내산 콩으로 맛과 풍미가 가득해 보이는 저 콩이 아주 진한 콩물이 나올 상이로다. 100% 국내산 콩으로 만든 전통 방식 맷돌을 사용하여 영양소 파괴 없이 그대로 담아드립니다. 첨가물 제로 100% 리얼 콩물. 그냥 마셔도 좋고 콩국수로 먹어도 좋고 고소하고 찐해. 지금 바로 구매하세요.